오늘 요즘 그렇게 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신작 영화죠.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감독은 이제 김병호 감독님, 예전에 더 테러 라이브 그리고 최근에 만든 영화죠. 전독씨를 감독한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은 김다미 씨 그리고 박혜수, 아역으로 권은성 씨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할 건데, 줄거리에는 이제 초반 내용과 스포일러가 있는 후반 내용 이렇게 들어가니까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스포일러 상관없다 하면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시작은 엄마와 아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엄마 이름은 안나, 아들 이름은 자인이에요. 평소와 같은 하루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집안에 물이 차고 아파트 이제 2층까지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이제 아비규환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안나는 아들인 자인이를 데리고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안나가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나를 구하려고 손희조라는 요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원이 안나와 자인이를 구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옥상까지만 올라가면 회사에서 보낸 헬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면 영화가 아니겠죠. 바로 안나의 아들 자인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꼽히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험난한 일을 겪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이 재난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상당히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이 영화의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는 내용이죠. 이 대홍수가 왜 일어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구에 연이어 소행성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우가 내리면서 빠르게 인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공표를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발표를 안 한 거래요. 어쨌든 그런 대홍수 때문에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주로 가지고 가서 우주에서 완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핵심 인원들만 챙기게 돼요. 근데 안나가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모션 엔진이라고 해요.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고 그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든 인공 육체에 넣으면은 그냥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SF적인 설정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 이모션 엔진을 넣은 인공 육체가 바로 자인이에요. 자인이가 최초의 샘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쨌든 안나와 자인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회사가 사람을 보낸 거고요. 우여곡절 끝에 안나가 이제 아파트를 탈출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왜 여기서 벌써 탈출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리크쇼가 펼쳐집니다. 아주 미친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샘플로서 자인이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안나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와 자인이가 갖고 있던 이모션 엔진만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로 이제 발사가 돼요. 근데 이 소행성 때문에 우주선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제 안나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이모션 엔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모션 엔진의 하나가 되면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의 마음을 가진 이모션 엔진과 이 아들의 마음을 가진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면 인류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되게 희망차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I 딥러닝을 통해서 완성하려는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안나가 자인이를 데리고 홍수 속에서 그 건물 아파트를 탈출하는 그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타임 루프물 같은 그러한 스토리로 후반부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품이 끝나는지는 제가 이제 여기서까지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시작은 이 AI 학습을 위한 타임 루프물, 이게 이 대홍수라는 영화의 진짜 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여러 평가를 보고 계시겠지만 노잼이라서 30분 만에 껐다 뭐 아니면 뭐 쌍욕을 하면서 이거 만든 사람들은 뭐 죽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뭐 강력한 워딩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그 욕지거리, 뭐 안 좋은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평론가나 영화 관계자분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너무 무지성으로 욕하는 건 지양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 평론가 분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 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여론이 팽배한 상황인데 이게 약간 리뷰어로서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올 때마다 좀 두근거리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 얘기가 많아. 보통 망작 영화들은 진짜 그 영화만 가지고도 막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들이 막 넘쳐나요. 곰돌이프 피와 꿀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걸 극장에서 봤거든요. 입이 닳도록 그날 3-4시간을 그 영화 봤던 사람들이랑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망작은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망작 영화는 또 아니었어요. 초반에 막 그 대홍수가 진행되는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하면서 한 초반 20분까지는 오히려 좀 집중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는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꼬집자면은 장르적 배신감이 이 영화를 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대홍수라는 타이틀을 보고 예고편을 보고 하면은 아까 이제 채팅방에 나온 것처럼 이걸 이제 재난 영화 혹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그러니까 멸망한 세계 이후를 그리는 그런 영화를 되게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SF라는 이제 그런 장르를 가지고 왔을 때 생각보다 이제 큰 배신감이 밀려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일단 기대치와 달랐던 것 때문에 평가가 막 바뀌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재난이라는 코드를 떼고 나면 남아있는 게 이제 SF랑 타임루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장르도 사실 그렇게 충실하지 못해요. 이걸 SF 영화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이모션 엔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학습하는 그런 유기체인지 뭐 아니면은 뭐 기계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어쨌든 이모션 엔진이라는 게 있대. 개쩌는 게 있대. 그리고 뭐 인류는 인공 육체를 그냥 그 프린트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대.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신인류래. 그리고 그걸 우주에서 만든대. 이런 막 뭐 황당한 설정들이나 뭐 SF적인 발상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인공육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사실 그냥 인간의 유전자 같은 거를 이제 배양해서 그냥 우주에서 인간을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왜 그냥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알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학습해서 왜 굳이 인공 육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뭐 물론 작품을 진행하면서 뭐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션 엔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핵심을 생각보다 좀 잘 짚지 못하다 보니까 이 SF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엄마와 아들이어야 되는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에반게리온처럼 남여이면 되잖아. 인류의 생산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더 맞잖아. 그러니까 후반에 막 우주 장면을 보면 이런 실험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암시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만으로는 관객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뭐 30분 보고 이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는 닿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에 대홍수에 비해서 이런 AI에 대한 부분, SF적인 부분들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일단 좀 큰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타임루프물에 충실했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아니면 이 장르의 클래식 영화가 있는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그 영화들처럼 이 타임루프를 거듭하면서 본인이 타임루프를 하고 있다라는 시간 회귀자라는 뭐 그거를 깨닫는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각성해서 자신의 그런 안 좋은 점을 깨우쳐 나가는 그런 감동까지가 나와야 타임루프물의 정석인데 이걸 앞에 이거 이미 다 AI가 하는 그냥 쇼예요. 학습 과정이에요. 이런 걸 까버리고 가니까 이게
타임루프의 재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자인이가 계속 이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안나의 눈을 피해서 뭔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나가 아예 그 현실에 있었던 일과 다르게 자인이를 끝까지 데리고 가질 못해요. 초반에 잃어버리고 계속 자인이를 찾는 과정이 나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장소 때문에 그 아들 찾기 미스테리에 대한 부분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배경이 이제 아파트고 물이 계속 차오르는 중이에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관객들이 거의 끝에쯤에 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기 찾기에 대한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타임루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안나가 깨닫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박혜수가 연기하는 희조는 왜 자기가 루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써먹는 거지, 실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임 루프를 하는 것도 아니고 AI가 그냥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자신들이 루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스포일러지만 따지고 보면 자인이까지 세 개의 자아가 자신들이 루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물론 이제 그 트릭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짜잔 하는 그 되게 감동적인 코드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게 그 빌드업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장르적 재미를 전혀 못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에 안나가 겪은 사고가 있어. 그게 물과 관련된 사고야. 그러면 이 대홍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물과 관련된 트라우마들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재밌는 갈등 요소나 서스펜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그것도 거의 활용하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넣어놨는데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다. 그리고 그런 뭐 갈등 요소나 여러 가지 고민 요소들이 그냥 쉽게 흘러가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통 영상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형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게 정말 기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본을 잘 지켜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이 작품은 세 가지 장르를 동시에 가동시키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만족할 수 없는 장르적 기본이 떨어진다. 그래서 겉으로 만들어 놓은 CG, 그리고 뭐 대홍수, 우주로 나가는 씬,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나쁘지 않아요. CG 훌륭해. 근데 내용이, 그리고 그 구성이 만족스럽지 않다. 문제는 이게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영화인가? 이제 아까 전에 뭐 님께서 뭐 옛날에 다른 영화 나왔을 때는 뭐 같이 비난해놓고 왜 대홍수가 나왔을 때는 뭐 이걸 왜 옹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제 최근에 평론가 몇 분이 쓰신 글이 관객들에겐 좀 세게 와닿을 수 있어요. 표현이 거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걸 만든 제작자나 그런 영화를 만드는 모든 이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그냥 원색적인 비난만 나오고 있고, 영화가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야. 여러분이 돈 주고 본 거기 때문에 돈 주고 본 영화는 여러분들이 재미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홍수 한국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일주일간 흥행 기록이 제일 좋아요. 클릭률과 시청 시간이 상당히 높게 뽑혔고 그게 상당히 기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홍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클릭베이트와 넷플릭스에 머무는 시청 시간을 일단 다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뭐 욕은 욕대로 먹고 있지만 그 욕을 먹고 있는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에게는 이득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넷플릭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지만 단순한 어그로로서는 충분히 이제 그러고 있다. 글로벌 성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안 본 사람들이 유난 떠는 게 더 심해요. 보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재미없는 분들은 뭐 이해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화적인 외관이나 여러 가지 신경 쓴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인지 모를 그런 이제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경 안 쓴 영화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쓴 영화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CG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쇼케이스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외관 자체는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다. 하지만 그 안에 장르적인 그런 충실도, 그러니까 장르적인 재미, 스토리적인 재미 이런 것들이나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미없는 영화가 맞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라이브로 되게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좀 정리를 해서 그래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줄 평이랑 그 점을 준다고 하자면, 도파민의 대홍수인 시대에 튼튼했던 건 아파트뿐 크크.